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폴 리queur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어로는 폴 리queur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리queur라고 우리나라에는 정착이 됐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강좌에서 예도는 리queur의 어떤 그 유한성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류의 인간. 사실은 이게 롬무 파이블러, 그래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과오적 인간. 영어의 라틴어 계열에 여러분 펠러블이라는 단어 있죠. 그런 뜻으로 쓰는데 이게 또 오류적 인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한국에는 오류의 인간, 오류적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대중화가 돼 있어서 예도는 어쨌든 이 롬무 파이블러, 오늘 이 작품을 사실 그 악의 상징 라 생볼리크 디 말이라고 하는 악의 상징과 같이 다뤄야 되는데 예도가 악의 상징을 이미 강좌를 해나갔고, 그죠? 요 뒤에 네 번째 악의 상징이 벌써 조회수가 300회가 넘어서고 있는데, 그거를 네 번째 달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마 해석의 갈등을 주로 다루고, 뭐 여섯 번째는 뭐 시간과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또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그 다음에 또 역사, 기억, 이러한 2000년대 작품도 예도가 다루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의 이 작품은 사실 리queur가 유한성, 피니티데 퀼파빌리테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은 유한성과 그 죄책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성과 죄책감, 유한성과 뭐 또 뭐 번역들이 많아.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의 상징에 나오는 세 번째의 단계가 킬파빌리테죠, 그죠? 뼈쉬를 넘어서. 그래서 이 유한성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 의지의 철학, 필로소피 디 볼롱테의 첫 번째를 어제 한 거죠. 의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1권이 제2부 1권이 이제 오늘 하는 오류의 인간이고, 이미 해놓은 게 악의 상징이 이제 두 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현상학적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리queur가 의지의 철학에서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하고 오류의 인간과 악의 상징은 현상학적 방법으로 다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철학적 방법에 있어서 리queur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리queur 철학 1번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잠깐. 리queur는요 종합의 대가인데, 또 하나는 탁월한, 그죠? 탁월한 어떤 그 종합을 위하여 그가 쓰는 방법은 비판과 그 다음에 비판을 하는데 아프지가 않게 합니다. 이걸 얘기했었어야 돼. 비판을 하는데 가슴이 아프다든지 상대방을 상처를 준다든지 이게 아니라고. 살살, 그죠? 그런데 뱀같이, 니체처럼 뱀같이 뭔가 이래 좀 교활한 이런 면도 거의 없어요, 리queur는 또. 그런데 말이 돼. 너무 신기한 철학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단어가 데투어입니다, 여러분. 데투어가 영어의 디투얼, 뭐죠? 애운길. 그 다음에 우회로.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해. 그래서
폐색의 갈등에서 우회로는 매우 자주 나오고, 우회로가 뭔지 알아요? 우회로는 다시 말하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하여 자기 이해에서 후설의 그러한 그 현상학적 주체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를 통하여, 우회로를 통하여 데카르트를, 예를 들면 어제 의지적인 것만을 이야기한 반성철학에서 신체를 집어넣으면서 신체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의 대립의 개념에서 반성철학, 전통철학에서 무시했던, 물론 파스칼은 무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시했던 그러한 그 신체 개념의 욕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생명이라든지 무의식의 개념, 이런 것들을 우회로를 통하여 다시 의지적인 것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식이라고. 이제 이해가 됐어? 이게 독특한 리케르의 변증법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리케르는 헤겔처럼 변증법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 데뚜얼, 우회로라고 하는 애움길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돌아서 간다라는 거야. 돌아서 가서 그거를, 이건 뭔 말이야? 돌아가서 그거를 포함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 해결의 종합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그런데 여기에서 리케르가 얼마나 성품상, 그죠? 성품이 상당히 온유하고, 또 남에 대한 비판도, 막 이렇게 니체처럼 막 대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리케르는 여기에서도 역시 애움길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회로를 취하여서 1권과 2권의 현상학적 방법을 다르게 취하고 있는데, 1권의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에서의 현상학적 방법은 당연히 의지입니다. 의지에 대한 것을 현상학적 형상론이라 그래서 괄로 쳐놓고 판단 중지를 통하여 괄로 치고 그것을 분석해 들어가는 이러한 기술적 현상학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2권, 그러니까 지금 제가 2권이라 그러는 거는 오류의 인간하고 악의 상징, 두 개 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의 유한성과 그 다음에 또 유한성과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다음에 뭐 오류성, 뭐 별 희한하게 번역을 다 해놨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에 대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허물에 대한 그 의식과 유한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야? 이미 의지라는 개념보다 뭐죠? 존재론 쪽으로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개념, 단지 1권에서는 이 의지의 개념이 실존과 만나기는 하지만 이 실존의 구조 안에 있는 악의 개념, 인간이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악의 개념이 말이라 그래요. 이건 불어랑 같이 가요. 말루스에서 나오는 건데 라틴어랑 같이 간다고. 그런데 이 악의 구조를 현상학적으로 그게 실존 범주로 넓혀지는 거야. 단지 의지를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 의지가 인간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그 실존적 상황을 볼 때에 이 의지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의식에 의해서, 주체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실존 구조와 관계되어 있다. 여기서 당연히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실존 구조는 뭐죠? 당연히 뭐와 연결되어 있어. 공간성과 시간성이에요. 실존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한성이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유한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공간성과 시간성은 존재론적인 거지 단지 현상학적 기술 갖고는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의 현상학적 방법을 2권에서는 이제 인간의 실존, 악이라고 하는 인간 인식 주체 밖에 있는 이 개념을 실존 범주로 확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현상학적 판단 중지의 방법, 형상적 환원을 이제는 의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는 인간의 실존에, 그죠?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로 확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2권은 1권과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권에서는 이제 인간이 순수 반성에 의해서 인간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오류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의 악과 사회의 윤리의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악의 상징 쪽으로 점점 가면서 1권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구조, 철학, 그래서 철학과 악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순수 반성으로 악의 개념을 백날 이야기해봐야 이것은 결코 철학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리케르는 이 악의 문제를 이제 신화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여러분들이 대가리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개인 거야? 아니에요. 랑그라고, 사회적 랑그고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통으로 확장해서 다시 인간의 주체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 긴 여정이 오류의 인간과 악의 상징에 함께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악의 범주를 구성하려고 하면은 칸트의 범주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톤의 영혼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는 다시 말하면 철학적 인간학을 백날 뒤져봐야 이게 이 악의 구조의 개념이 결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리케르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오류의 인간, 그러니까 순수 반성에서 발견된 악의 문제를 이제는 존재론적 실존의 범주로 갖고 가게 되면서 전통을 만나게 되고, 전통 안에는 사회적 구조가 있는 거고, 그 구조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신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신화가 그냥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떠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문화는 악이라고 하는 걸 금기시하는 거잖아. 그 여기에는 프로이트의 깊은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 악의 구조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리케르는 마침내 이제 해석학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권은 아직 해석학적인 그러한 뭔가 그런 게 좀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신체를 이야기할 때. 그런데 순수 현상학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권도. 그런데 2권에서 롬무 페이블러라고 하는 오류의 인간, 파이블러, 오류의 인간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해석학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의 어떤 그러한 현상학적인 기술을 갖고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단지 전통 속에 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학과 만나려면 언어로 환원되어야 되는데, 그 언어로 환원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죠? 고백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언어가 지금 성서라든지 이런 구약 성서 전통이라든지 또 이집트의 지혜 문학이라든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신화 속에는 고백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의 언어는 그 배후에 이미 상징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이 고백의 언어로 환원시켜서 그 신화를 상징 분석으로 갖고 가면서 이걸 철학과 접목시켜야 된다고 본 거야.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리켈의 위대한 그러한 철학에 대한 기여가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누가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리켈만이, 그런데 여기에서 신화를 만나서 그 신화의 의미가 고백의 언어로 나타나고 있는 그 배후로 들어갈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주석 작업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성서를 주석하듯이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서를 신학자가 돼서 전통에 대한, 신화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주석을 달아야 되죠. 그 주석을 달 때 이미 뭐죠? 해석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석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악의 실존 범주를 함께 건드리고 그 애움길을 통하여 한참 돌아가서 이런 작업을 한 이후에 오류의 인간의 윤리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권의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다른 현상학적 방법을 취해서 애움길을 통하여 오류의 인간에서는 순수 반성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인간의 악이 어떻게, 그죠? 어떻게 존재론 쪽으로 그 악의 문제가 이제 그 순수 반성에서 이 악이 존재론적인 실존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무한하고 유한한 인간, 그게 누구예요? 데카르트지 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플라톤이 영혼을 갖다가 육체와 분리시키잖아. 영혼은 미리 있었던 거예요. 육체를 입으면서 우리는 진리를 망각한 존재들이야, 다. 이런 방식의 육체와 영혼의 이원론적인 개념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악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반성 철학을 통하여 철학적 연역이나 귀납을 갖고는 칸트의 범주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범주로 나눠갖고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현상학적 해석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해석 방법을 나중에 인간의 실존의 구조와 연결시키면서 결국 인간의 자기 이해, 나중에 쓴 타자로서의 인간이라 주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우리가 타자를 통하여 애움길을 통하여 결국은
나 자신의 이해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야.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타자를 위한다는 새끼가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아. 그게 타자를 위하는 놈입니까? 어? 그래서 거기에서 레비나스와의 대화도 열려지고,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체 개념을 살리는 게 바로 뭐죠? 레비나스와, 그죠? 리케르잖아, 그죠? 두 사람 다가 주체 개념을 살려요. 그러니까 결국 타자의 이해는 자기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케르는. 그게 바로 주제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오만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다 들고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강좌를 할 문제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철학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화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반성 철학과 기납적, 연역적 이따위 것 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철학은 인류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의 문제는 개인의 인식 주체의 철학적 반성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맞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인류학과 만나지만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존, 우리 인간의 유한성, 그 유한성 안에서 나타나는 퀼파빌리티, 여러분들 죄책감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의 인식 주체라든지 의식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현상학적 기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리케르는 전통 속에 숨어 있는 신화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신화는 언제나 악을 개념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상징으로 이해한 거야, 여러분. 그게 이제 악의 상징과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강좌는 자연스럽게 악의 상징과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인간의 실존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유한성 자체가 악이에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별건지 알아?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만능을 다 한다, 무한다, 말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 그게 악이 뭔 의미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인간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태어나. 여러분들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 철학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학하는 새끼가 오만 걸 다 하면 어떤 미친놈이 철학을 하겠냐고. 맞잖아요. 철학하는 놈이 백화점이나 돌아다니고 뭐라 그러. 그럼 언제 철학을 하냐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인간은 여러분은 특정 공간과 시간 안에 갇혀 있잖아. 그 피니튜드, 하이데거가 가르쳐 준 그 유한성, 여러분. 여기에 칸트의 그러한 인식의 유한성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 우리는 다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초월로 가는 거예요. 그 초월이 뭐야? 그 초월이 칸트한테서 뭐예요? 우리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그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이 인식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조건은 그래서 초월 철학이잖아, 여러분. 그 한계를 이야기하다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유한성을 갖고 있다고. 특정. 거기에서 뭐가 있어? 여러분. 육체적인 신체를 갖고 있잖아,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를 갖고 있으면 먹어야 살잖아.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 안에 왜 비참과 악이 있어, 여러분? 이 세계에 왜 악이 나타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오류의 인간의
인간과 악의 상징의 질문은 그겁니다. 왜 인간이 이 세계에 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악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야,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 막 죄를 져갖고 악이 생긴 것도 있지만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론적인 세계 질서의 문제야. 어? 이거는 그냥 그래서 전통과 만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전통, 우리 인식 주체 밖에 있는 우리의 눈가리에 보이는 사회 구조만 갖고는 안 돼. 이미 인류 자체, 인류가 갖고 있었던 인류의 망각된 기억 속에 그 망각 속에 숨어있는 신화의 상징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성 철학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 분석은. 그래서 리케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애움길을 택합니다. 뭐죠? 이제는 신화 분석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철학을 인류학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레비스트로스밖에 모르죠. 여러분들 레비스트로스와 조금 다르게 가는 영국의 인류학자가 또 있어. 그게 누구야? 에드먼드 리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나름대로 성서 인류학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성서 인류학. 그런데 인간의 태고적 기억 속에 숨어 있는 이러한 악의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반성 철학, 현상학적 기술, 이런 걸 갖고는 물론 현상학적 기술은 방법이에요, 그냥. 훗살의 현상학이 갖고 이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 서 있어, 여러분. 내가 여기에 서 있어. 내 안에 악이 있어. 이게 오류의 인간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는 거는 내 밖에서도 그 구조의 영향을 받잖아, 여러분. 내 안에만 있는 거야, 악이. 여러분들, 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모든 인간의 악의 실존론적 구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 구조, 존재론적 구조 자체가 악과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주관에 의해서, 반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주관, 주체적인 거에 의하여서만 악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이 세계 안에 이미 악이 있어. 심지어 기독교 성서 안에는, 기독교의 최초의 신화 속에 이미 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야? 뱀을 여러분들이 창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래서 리케르는 순수 반성에서의 악의 문제를 이제는 인류학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인류의 전통 속에 숨어 있는 깊이 꽁꽁 숨어 있는 악. 근데 그 악은 결코 개념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어. 대부분이 상징 질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상징 질서를 이미 신화가 됐다라는 거는 상징 질서를 포함한다는 것이고, 이 포함하고 있는 이 상징 질서 질서의 1차적 상징과 2차적 상징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신화 구조에서 나타나는 고백 언어를 역으로 추적하고 다시 내 안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악이 왜 내가 생겼는지를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리케르는 한참을 인류학적 신화 분석으로 그 과정에 해석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오류의 인간에서 나타나는, 그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철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순수 반성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반성 철학은 언제나 신화 분석의 인류학적 존재론을, 우회로를 통해서 품고 다시 돌아와서 비로소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반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악, 오류는 뭐예요, 여러분? 오류는 내게 아니야.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근본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인간 근본의 문제면은 한참 돌아서 애움길을 통해서 돌아서 인류가 갖고 있는 무수한 전통 속에서의 신화 분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돌아가서 거기서 한참 해석학적 주의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전통 속에서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비로소 이제는 존재론적인 그러한 실존 구조 속에 들어있는 깊은 무의식, 인류의 무의식인 신화를 애둘러 돌아와서 지금 나에게 다시 코기토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인간은 나의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은 결국 자기 이해고 윤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의 상징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뭔가 관역이 빗나갔어. 인간은 또 파스칼이 말하는 파토스 뒤 미제얼이라고 하는 비참함의 파토스가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존 구조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비의지적인 이상한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런데 이게 그냥 눈가리에 보이는 사회 구조, 하버마스처럼 막 사회 구조를 막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회 악을 고발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리케르는 역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깊은 인문학적,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참함, 여러분. 우리 인간 구조 안에 비참함이 있잖아. 이게 왜 있는 거야? 비참한 인간이 도저히 여러분들이 완벽해요. 유한성이 있는 거라고. 그 유한성의 분석이 인간의 개인의 어떤 그런 반성의 문제와 연관하여 그 유한성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것의 해결책이 신화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까지가 바로 오류의 인간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리케르의 분석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여러분들 왜 데카르트의 인간이 무한자야? 여러분, 데카르트의 인간이 이중성을 갖고 있잖아요. 유한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데카르트한테서 인간은 무한해. 어느 부분에서? 영혼의 정신의 부분에서. 여러분, 인간은 어느 부분에서? 정신의, 이 정신은 신이 창조한 정신을 우리 인간은 갖고 있어. 맞죠? 그래서 정신은 언제나 실체의 개념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무한자와 연결될 수 있는 것. 이 무한한 인간과, 그러나 인간은 또한 연장된 사물로서의 육체를 가진 자야.
맞죠?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진 자는 유한성으로 밖에는 도저히 그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또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인간상 안에는 언제나 오류의 인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구조 속에 어떻게 악이 들어오게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오류의 인간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성의 개인의 주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조의 문제로 봐야 되고 인류 자체의 태고적 인류학이 다루고 있는 인간의 태고적 출발점에서의 왜곡을 찾아 들어가서 그걸로 한참 들어가서 해석학적 주의 작업을 통하여 애움길을 통하여 다시 인간의 주체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체가 이 코기토가 그러면 데카르트도 코기토예요? 아니, 이런 코기토는 이제 현상학과 해석학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하이데거의 주체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케르한테서도 그 주체 개념은 철저하게 뭐죠? 도상에 있는 주체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참 애움길을 통하여 신화와 상징을 만나고 그 유명한 칸트의 명제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들 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상징은 그림으로 나타날 때가 많잖아요. 상징은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건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상징은 의미가 하나가 아니야. 수천 개야, 여러분. 그래서 다의적이야. 이 상징은 결코 일의적이지 않아. 하나의 의미로 확정됐을 때 상징은 죽어버려. 개념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모든 상징은 그림으로 나타나. 형상 안에는 상징의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구조 속에 들어오게 됐으며 왜 거기에는 부조리, 실존의 부조리, 여러분, 알베르 까미의 실존의 부조리가 왜 존재하느냐, 그 분석을 하면서 마침내 그것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게 바로 인류 속에 들어있는 신화분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지점까지가 바로 오류의 인간이고 그 신화를 적용해서 해석학적으로 신화진 분석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그 악의 세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인간의 주체, 고백하는 인간,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장 엄청난 우회로를 거쳐서 신화 분석을 거쳐서 주의 작업을 거쳐서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게 비로소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리케르의 사유고 리케르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나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은 인류의 존재론적 문제고 우리의 잃어버린 태고적 인간의 문제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철학과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바로 연역과 기납으로 가서는 안 되고 신화에 대한 해석학적 작업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의미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는 반성 철학의 주체와 연결시킬 때 비로소 악의 의미는 확실하게 존재론적 지평을 통하여 열려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 그러니까 리케르는 뭐죠? 다 끌어오는 거예요, 다. 여기에서 리케르가 비판하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훗설의 현상학은
이런 방식으로 지평이 확대돼서 현상학적 방법은 이권에서 이제 수행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징을 보면 생각을 해, 그죠? 생각을 나.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분들 거예요. 그 상징이 내 거야. 그 상징이 여러분들의 주체의 반성만으로 그 악의 상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악의 상징이 다 생긴 거야? 이런 분석이 순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 상징은 존재론이에요, 여러분. 상징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의식의 문제와 나의 반성의 문제와 연결되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그런 것들만을 연구해서는 도저히 이 악의 의미를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한성의 죄책감, 여러분, 유한성의 구조, 인간의 실존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뭔가 비참함, 오류, 육체를 가진 유한성, 뭐 오만 개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악이 세계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하여 이제 리케르는 철학에서 갖고 있는 주관을 이야기하는 코기토의 문제를 갖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고 이제 전통에 대한 해석 작업으로 나가서 그 배후에 들어있는 고백의 언어를 역으로 추적해서 신화의 장르를 발견하고 그 신화 배후에 더 근원적으로 놓여있는 상징의 질서를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마침내 사회적 윤리로서의 인간의 주체의 악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케르가 60년도에 출간한 인간의 오류의 인간과 그 다음에 악의 상징 제2권의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진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의 인간이 여러분 되게 종교적이죠. 종교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통의 문제, 여러분. 전통은 내 개인이 속해 있는 거지 내가 의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상학 같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권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 철학적 작품을, 철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요. 1권에서는 단지 의지의 현상학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2부에서는 마침내 인간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와 만나면서, 그죠? 확장되면서 해석학을 통하여 애움기를 한 그러한 현상학, 에르멘네틱을 사용한 페노메놀로기를 마침내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되돌아와서 코기토를 수정하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65년도에 엄청난 프로이트 연구를 통하여 엥테르프레타시옹, 뭐죠? 해석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서 프로이트를 향하여, 프로이트를 위한 에세이잖아. 그 제목 부제가, 그러니까 그 부제가 보여주듯이 이 프로이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전에 썼던 이 의지 철학을 또 합쳐서, 그죠? 일부가 뭐야? 일부는 구조주의와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에 참여하게 돼, 리케르가. 그런데 리케르는 구조주의를 깨는데 되게 종교학적으로 깨버린다. 어제 예도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나와 있고, 2부가 프로이트에 대한 65년도의 작품을 집어넣은 거야.
그걸 또 다 조금은 변형시켰겠죠. 간결하게. 그게 2부고 3부가 현상학과 해석학. 여기서 이제 후설과 하이데거를 접목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부가 악의 상징. 여기서 이제 또 칸트와 헤겔, 칸트가 아주 길게 다루어집니다. 5부가 종교의 문제야. 여기서 몰트만, 불트만, 독일의 트만자, 이런 자들의 철학이 나오고, 가끔 바르트도 언급이 되고, 그죠? 이런 신학자들의 언급을 통하여 성서를 해석하는 부분, 그게 바로 다 묶어져서, 꽁뿔리가 나오는 겁니다. 해석의 갈등이 나오는 거라고. 그 부분을 예도가 닉게르의 5번째, 그죠? 5분 철학에서는 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해석의 갈등으로 제목을 붙일지 모르겠는데, 5번째 강좌. 오늘은, 오류의 인간. 사실은, 악의 상징의 철학적 구조 전체를 함께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류의 인간인데, 이 오류의 인간이 악의 상징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가 합쳐져 있고, 악의 상징의 좀 세밀한 내용은 예도가 이미 해놓은 것을 4번째 강좌에 붙이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어쨌든 오류의 인간으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미 예도는 닉게르의 강좌를, 단편 강좌를 4개나 한 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5번째에서 아마 해석의 갈등을 조금 더 세밀하게, 그죠? 세밀하게 예도가 다루려고 하고, 6번째는 시간과 이야기,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그 다음에 또 닉게르가 가다모와 하버마스를 논쟁시켰던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인가? 해석학과 인문과학, 인문과학 안에는 사회과학도 들어가죠.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 책. 사실은 그 책을 톰슨이 번역을 했는데, 윤초로 교수님이 내 조교할 때 번역을 했어요, 그걸. 그래서 서강사에 출간돼 나와 있어. 저는 영어로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책도 좀 다뤄야 되고. 그 다음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다루고, 시간과 이야기를 다룰 때는 예도는 엄청난 감격에, 그 3권을 여러분 읽으려고 그래 봐. 그런데 그때 다 읽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장신대 석사 애들 데리고 내가 짱이었어요. 그 중에서 벌써 6명이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 몇 명은 교수하고 있고, 그죠? 몇 명은 이름도 없어 사라졌어. 소식도 모르고, 그래 지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닉게르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오늘 3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